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분사와 같은 문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분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정확히 4가지가 되고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포함하면 총 5개가 됩니다. 5가지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찾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서 쉽게 이해하시고 익히게 될 겁니다. 먼저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서 ing와 ed를 빼면 동사잖아요. 바로 이 동사의 주체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사의 첫 번째 구조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뒤에 명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의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ing를 쓸지 ed를 쓸지를 이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n interest audience, 흥미있어 하는 청중. interest는 흥미를 가지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자리에 현재 분사 interesting이 맞을까요? 아니면 과거 분사 interested가 맞을까요? 의미상의 주어인 청중은 누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움에 처하는 것이니 interested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알면 분사를 알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 interest book, 흥미롭게 하는 책. 반면에 이 경우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책인데 책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니 interesting이 맞습니다. 만약 interested를 쓴다면 코미디가 되겠죠? 책이라는 사물이 흥미로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분사의 구조는 명사 뒤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ng를 쓸지 ed를 쓸지를 이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 woman look at the river, 강을 바라보는 여인. 동사 look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는 명사 a woman인데 여자가 직접 강을 보는 것이니 looking이 됩니다. A book written in French, 불어로 쓰여진 책. 이 경우도 역시 a book이 write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 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 분사 written이 맞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첫 번째처럼 분사가 앞에서 꾸미지 않고 뒤에서 꾸미는 이유는 분사가 다른 어구를 동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꾸민다면 동반된 수식어구 때문에 수식관계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조입니다. 이 구문은 분사가 보호가 되는 이형식 문장으로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문장의 실제 주어가 됩니다. 이 형식의 보호는 주격 보호라고들 하잖아요. 분사인 보호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니까요. 예를 들면 Jane sat watch TV. 제인은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분사가 될 watch의 의미상의 주어가 제인인데 watch와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적인 관계이니 watching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인이 직접 TV를 보고 있으니까요. He was fascinated by the beautiful flowers. 그는 아름다운 꽃들에 사로잡혔어. 우선 fascinate의 뜻은 마음을 사로잡다인데 분사가 될 fascinate와 의미상의 주어 he와의 관계를 보면 그가 꽃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되니 수동의 관계로 fascinated가 됩니다. 분사의 네 번째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이 문장은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있는 오형식 문장이고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입니다. 말 그대로 목적격 보호이니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I heard her walk in the room. 나는 그녀가 방에서 거니는 소리를 들었어. walk의 의미상의 주어인 목적어 her이 직접 걸어다니는 것이니 능동의 관계가 돼서 현재 분사 walkin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어. call의 의미상의 주어인 name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것이니 과거분사 called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네 가지로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남았는데 이것 역시 간단합니다. 분사구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된 부사절과 주절인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분사를 사용하여 구로 바꾼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예를 들면 When I went to London, I visited her. 런던에 갔을 때 그녀를 찾아갔었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 쓰면 분사구문이 됩니다. Going to London, I visited her. 부사절 When I went to London이 분사가 있는 구 Going to London으로 바뀌었죠.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I입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의미상의 주어와 다를 때에는 그 다른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Because it was rainy, we stayed home all day. 비가 와서 우리는 온종일 집에 있었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보면 접속사 because 지우고 주어를 지워야 하는데 주절의 주어 위와 다르네요. 주어가 다른데 다른 주어를 지운다면 주절의 주어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인 줄 알 테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는 다른 주어를 분사 앞에 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 was를 분사 being으로 바꾸고 being 앞에 다른 주어 it을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이 완성됩니다. It being rainy, we stayed home all day.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it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 다른 부사절의 주어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모두 5개가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